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는 따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복합어입을 A권, B권, 표제어나 파생어 수준에서 다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 옆에 복합어입을해서 발췌해 놓은 걸 필기자료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해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논리랑 독해는 좀 자세하게 문법은 좀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6번부터 볼게요. The Johnsons. The Johnsons 하면 존슨 부부들을 말해요. 존슨 부부들은 decided to move to an apartment.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인지를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구조네요. A kindergarten to shorten the commuting time. 여기 뒤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인 거죠. commuting time. 왔다 갔다 하는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과 당연히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겠죠.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지는 near가 답이 되겠고요. 거의 다 맞게 풀었어요. 그쵸? A랑 B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nearly는 부사라서 안 되고 next door도 부사입니다. 옆집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next door to까지 들어가야 옆집이 가능하죠. 유치원 옆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유치원 가까이가 의미상 더 낫기도 하죠. 어쨌든 문법상 안 돼요. 이게 숙대 논리 문제의 특징은 문법과의 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잘 걸러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당연히 콜로케이션, 전치사의 콜로케이션을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논리는 대부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GS 관계로 풀게 되어 있죠. 7번 같은 경우가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죠. Kathy really loved her birthday gift from her boyfriend. 캐시는 남친이 준 생일 선물을 진짜 좋아하긴 했는데 but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하기를 it wa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대. She told him that she didn't get his money's more. 우리 물건 샀는데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한 3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그게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도 돈값 못한다라고 하죠. 돈값 못한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얻지는 못했다. 돈의 가치만큼은 하진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돈의 expense나 price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expense나 price가 있겠죠.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한다. 근데 돈의 품질이라든지 돈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했다라는 건 호환성을 아예 판단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뭐랑 어울리는지를 호환성,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돈의 가치라고 해야죠. 돈의 품질이나 돈의 선물 얘기를 하진 않죠. 너 돈 썼는데 돈의 선물은 받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8번도 정답률이 높은 문제였죠. 얘도 호환성, 콜로케이션이에요. 일단 GS의 논리 구조도 있고요. 보면 M이라고 하는 사람은 still 여전히 had everything in his favor. 그한테 유리하게 모든 것을 갖고 있었대요. 여기서 still,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still의 논리를 좀 자세하게 알아둘게요. still의 뜻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쵸? 그리고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still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는데 현재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네? 이런 느낌이 이제 still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착하게도 나한테 쌤 여전히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의도는 뭐예요? 예전에도 젊어 보였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된다 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라고 하는 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얼굴에 세월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표현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전히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at the time of라고 시기 배경을 밝혀주는데 his defeat, 그가 패배당한 시기인 거예요. 보통은 패배당하고 좀 그런 시기면
모든 걸 그에게 유리하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유리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 괄호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밝혀주는 정도가 양보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still이 들어있는 주절 부분, 이 부분이 주절 기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한테 유리한 상황이다가 주요 정보로 잡힙니다. 그리고 콜론은 항상 순접이죠. 어떻게 유리한 상황이냐면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군대의 숫자도 더 크고 그리고 로마의 벽도 더 어떠하단데 이 형용사가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형용사면서 벽을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뒤에도 그 포위를 견디는 포위를 성공적으로 견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단어 중에서 벽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인 단어부터 제끼고요. 플러스인 단어 중에 벽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impregnable, 난공불락이다. 벽이 되게 뚫을 수 없게 단단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꼭 알아야 하는 단어에 속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벽과의 호환이 불가한 단어들이죠. 9번도 보겠습니다. 다 정답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Now. 여러분 now는 어떤 장치였죠? 신정보를 꺼내는 장치였죠. 내가 주제 꺼내줄게. 내가 신정보야. 이런 장치였죠. 혹은 과거와의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요. 과거가 따로 없으면 그냥 신정보 꺼내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One could argue that. 이제는 사람은 주장할 수 있어요. 대시라고. 요즘 애들은 seem to know. 아는 것 같아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아는지 부사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How to use technology.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요즘 애들은 되게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이게 신정보니까 뒤에서 당연히 서포팅이 나와서 뒷받침해 줄 거예요. 뒤에 봤더니 심지어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아이들이 start touching screen and keyboards.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스크린이나 키보드를 잘 만질 줄 알고 quickly learning how to navigate around all types of digital devices. 되게 빨리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애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아는지 부사 적절한 거. 유리하게 아는지, 본능적으로 아는지, 천천히 점차 아는지, 신중하게 아는지, 몰래 아는지 이거 중에서 선택하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누가 많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거. 심지어 어린 나이에도 아는 것과 가장 호환 가능한 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10번 보겠습니다. Prison movie screenings. 감옥 영화를 보여주는 거는요. May have heightened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 수준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For both. 누구한테? Inmates 하면 이제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랑 prison personnel. personnel 하면 인력, 직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직원, 죄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감자들과 간수들, 죄수가 아니라 간수, 간수라고 하죠. 수감자들이랑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둘 다한테 스트레스 수준을 높였을 수도 있어요. demanding, 요구하면서인 거죠. 이거는 정신 분열적인 거거든요. 정신이 좀 쪼개졌다는 의미예요. viewing, subject, with one eye on the screen and the other on the members of the audience. 한쪽 눈은 영화 보면서 한쪽 눈은 죄수들 뭐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봐야 돼서 좀 되게 이런 viewing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 진술로 붙어 있습니다. 이래서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줬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빈칸에 나는 이제 부사를 넣어야 하는데 빈칸 뒤에 진술을 보면 guard가 nearby, 근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드, 간수가 근처에 있다는 게 might have allowed the inmate, 그 inmate, 죄수들로 하여금 to relax somewhat. 어느 정도 relax하게 해주는 거예요. Watching a film, 영화 보면서 간수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겠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In the knowledge that someone was watching his back, 누가 나를 좀 봐주고 있구나.
누가 내 등을 지켜봐주고 있구나.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죄수가 간수의 존재에 의해서 도리어 안도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뭔가 역설적이다라고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사고가 공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간수가 있어서 그 덕분에 릴렉스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paradoxical, 역설적이다라고 합니다. 역설적이려면 이런 반대 사고의 공존이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인 걸 묻는 학교는 이제 한양대가 되게 많이 이 역설 사고를 이용합니다.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플러스적인 상황이 되는 걸 이제 동시에 한 사고에 담는 게 역설적인 거예요. 보통은 간부가 나를 되게 괴롭히고 간부 때문에 내가 감시당하고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간부의 존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릴렉스를 느낀다고? 이런 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11번은 거의 정답률이 100%에 가까웠죠. 97%였습니다. Because animation's power to attract and teach children. 애니메이션이 아이를 이제 매혹하고 가르치는 힘이 너무 어때서 우리는 동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앞부분이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힘이 너무 어떻다라는 말을 써요. 보통 힘이 들어가면 그 힘이나 영향력 이런 게 강하거나 약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의 힘이 강하면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죠. 애니메이션의 힘이 약하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죠. 그런 논리를 묻는 거예요. effect가 power의 paraphrase로 쓰였고요. 파워가 되게 강하니까 그 영향을 무시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어떤 영향이냐면 daily diet of work or violent programs has 그 되게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여기서 다이어트는 그냥 비유로 쓴 거죠. limited는 제한되어 있다니까 영향력이 적다는 건데 그러면 overestimate 하지 마세요가 되겠죠. 근데 disregard는 오히려 underestimate랑 같은 쪽의 단어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적절한 건 5번이죠.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12번이 조금 어려웠죠? 12번 풀어볼게요. since니까 일단 원인을 준 것 같아요. 인과관계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this course, 이 과정, 이 과목이 emphasizes development of 이 과목은 무언가의 발전을 어떤 태도의 발전을 강조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시키려는 코스니까 원인인 거고 그 다음에 if절이 또 들어갑니다. if절과 주절이 아마 결과일 거예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어떠한 reason, 사고나 근거를 가지고서 자신의 의견을 방어할 수 있다면 까지가 조건인 거죠. 그 다음 결과 볼게요. 교수님은 그 학생한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래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교수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교수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걔가 옳다고 말하는 쪽이 되겠죠. 그 정도면 그냥 넘어가거나 좋아하는 쪽이 되겠죠. wrong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꾸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수가 지지하는 입장이겠죠. 근데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코र्스에서 무언가를 강조하는 사람이 교수잖아요. 교수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까 교수가 이걸 가르쳤으니까 학생이 이런 태도로 자기 의견을 방어하면 오케이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일맥상통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절, 조건절, 주절이 갖고 있는 논리 관계인 거죠. 요 이해될까요? 이 과목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과목이니까 어떤 태도를 강조하는 과목이니까
네가 이런 태도를 갖고 오면 나 틀렸다 말하지 않을게. 나 오케이 인정할 거야. 그러면 교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니까 wrong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은 내용,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이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에는 그럼 긍정이 들어갈까요? 부정이 들어갈까요? 수업에서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태도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게 들어가야겠죠. 이해돼요? 이제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뭐 오케이. 근데 겸손한 태도인 거랑 충분한 이유를 갖고 오는 거랑 이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현명한 태도를 강조하는 수업인데 의심스러운 이유를 갖고 왔는데 왜 wrong이 아니라고 해요? 이 두 개는 오히려 상반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뮨한 태도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태도가 면역력이 있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온화한 태도를 강조하는 수업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 쳐요. 그럼 온화한 태도랑 실용적인 이유는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critical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critical에 대한 이게 쉬운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쉬운 단어에 뒤통수 맞는다고. 쉬운 단어인 것 같아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얘는 흔들려요. 콜전트 하면 되게 이유가 타당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critical입니다. 그래서 오늘 critical이란 단어를 좀 공부해 볼 거예요. 일단 critical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1번, 2번, 3번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비판적이다 라는 뜻이 있고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왜 무슨 뭐 critical 먹었다 뭐 이렇게 말하나? 뭐 게임하다가 critical 떴다 이렇게 말하나? 치명타를 때렸을 때 critical 때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치명적인 일격, 중요한 한방 이런 의미의 중요하고 결정적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려하는 건 이 비판적이다라는 거예요. 비판적이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좋은 점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게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톤 문제에 critical이 보기에 들어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말할 때 critical 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가 critical이에요. 우리 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요즘에 학생들이 비판적 글쓰기, 뭐 비판적으로 독서할 줄 알아야 돼. 책 읽을 때 되게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무조건 다 까면서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옳고 그른지 판단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하는 걸 비판적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critical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놨다면 여기서 비판적인 태도, 즉 옳고 그름을 잘 내가 판단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난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타당한 근거를 갖고 나오면 그러면 그래 너 틀린 건 아니다 라고 교수가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쪽에 비판적인이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맥락상의 동의어로 가능한 거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숙대가 낫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쉽고 간단하게 쭉쭉 뻗어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긴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낫을 붙였다 뗐다 하는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거는 숙대뿐만 아니라 논리 문제를 내는 기법이에요. 대가가 없지 않을 거야. 그러면 대가가 없지 않으니까 대가가 있다는 거구나. 그럼 마이너스. 막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낫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진 않을 거야니까 지지하는 태도를 갖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낫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요. 일부러. 사고를 몇 번 꼬으려고.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 차근차근 잘 정리해야 돼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다는 건데 이렇게 사고도 나도 낫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알겠죠? 13번도 보겠습니다. We assume that 우린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Intricacies of the phenomena.
그 현상의 복잡성 involved in the physical world. 이 뭐 물질적인 세상에 관련된 그 현상의 복잡성이 결국엔 pass beyond. pass는 지나갈 건데 beyond는 넘어서. 너무 복잡하면 뭘 넘어갈까요?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beyond가 not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beyond랑 above가 초월했다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초월하겠죠. of the ordinary man. 보통 사람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걸 당연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we insist upon 이하를 주장하는 거죠. In the phenomena of the social sciences.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쵸? 똑같은 대상. 똑같은 대상에 but 앞은 복잡성이었으니까 but으로 꺾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겠어요? 복잡성의 반대겠죠. 그래서 그것만 잡았으면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는 인과관계니까 너무 복잡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장하는 것은 그 현상의 복잡성이 아닌 반대. simple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해가 될까요? 13번도 괜찮나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4번 풀어야 되거든요. 14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14번 들어갈게요. 괜찮나요? (14번이) 좀 어려웠죠. 14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It is an 어떤 physician. physician은 의사잖아요. 어떤 의사인데 하나의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고 뒤에 관계사절도 있을 때 이 관계사절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얘랑 얘가 일맥상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논부에서도 나와요. Who can predict whether an infant is to become a giant, a dwarf, an ordinary adult? 까지네요. 어떤 의사냐면 예측을 할 수 있는 의사인 거예요. 이 애기만 보고 이 애기가 190까지 클 건지 아니면 뭐 한 150, 160에 살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어린이 될 건지 즉 키가 많이 클 건지 안 클 건지 평범할 건지를 애기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의사라고 할까? 인 거예요. 애기를 보고 딱 갓난 애기 보고서 180까지 클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그건 거죠. 앞에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since. 근데 그런 의사는 이런 의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it is who라서 이거 이때 강조예요.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거니까. 왜냐하면을 볼게요. 왜냐하면 most babies look alike. 대부분의 애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근거로 들어갔을까요? 애기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의미가 뭐예요? 다 비슷비슷한 애기를 보고 얘가 키가 얼마나 클 건지 예측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애기가 다 비슷하다라는 말을 왜 한 거예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한 거죠.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의사가 갓난 애기만 보고 얘 키가 180이 되겠어요 라는 걸 예측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기가 다 똑같이 생겼대. 그럼 애기가 다 똑같이 생긴 건 그 예측을 쉽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end니까 뒤에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한 가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The curious arrangement of chromosomes that govern stature. 키를 관장하는, stature 하면 신장, 키잖아요. 키를 관장하는 어떤 그런 유전자 배열 같은 것들이 염색체 배열이 어떻다는 거예요? 얘도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inscrutable.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키를 관장하는 염색체 배열을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고 애기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키가 얼마나 클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힘든 예측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예측이 막 이성적으로 딱딱딱 수치를 넣어서 했을 때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운으로 때려 맞추겠죠. 그냥 랜덤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럭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딱딱 예측이 안 되는 걸 맞추는 사람은 그냥 운빨로 맞춘 게 되는 거다. 왜냐면 이렇게 맞추기 힘들거든. 그래서 운빨로 맞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since가 데리고 있는 내용이 예측이 힘들다라는 걸 이제 캐치하고 그 두 칸을 넣어야 되고요. 예측이 안 되는데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맞춘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 보다 운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운빨인 거예요. 럭키가 막 행운이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운빨이다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 럭키해요가 아니라 얻어 걸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딱 계산해서 딱딱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운빨로 맞춘 거지.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거 다 이해했어. 다 이해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풀면 내 실력으로 푼 거죠. 내 실력으로 풀지도 않았는데 내가 맞았어. 그럼 그거 어떻게 푼 거야? 찍어서 푼 거죠. 아싸 럭키. 그때 럭키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잘 분석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는 뭐예요? 얻어 걸리는 거죠. 그냥 운으로 맞춘 거. 얻어 걸린 거.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우연 쪽이라는 거예요. 우연. 왜냐면 그 예측하는 거 되게 힘들어서 그 힘든 예측을 해냈다는 건 어떤 실력으로 볼 수 없고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우연히 맞춘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럭키의 의미랑 여기 들어가는 그 실제 럭키의 의미가 다소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와 운이 좋다 긍정으로 해석을 했겠지만 긍정 부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 자료로 예측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었다라는 말이 럭키예요. 이해가 될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내가 진짜 분석하고 계산해서 하는 예측의 반대는 우연이 있다 라고 해놓으면 돼요. 객관의 반대로 주관이 있는 것처럼 그쵸, 객관이랑 주관이랑 비슷하죠. 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인 거. 그 감은 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이성적으로 예측하는 거에 상반된 부분에 우연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연. 여러분 이해될까요? 14번? 괜찮나요? 그래서 문법으로 가볼게요. 문법으로 가도 되겠죠? 자, 이번 해에 문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숙대는 원래 문법 문제가 좀 출제되는 학교거든요. 문법 문제 분량이 좀 커요. 이후 연도도 보면 독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시간은 좀 되게 남는 편이고 숙대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법 단원이 좀 정해져 있어요. 엄청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뭐 눈치를 챘겠지만 전치사, 그쵸, 난리 나죠. 전치사랑 콜로케이션은 그 독해, 논리, 문법에서도 물론 엄청 많이 물어보지만 엄청 많이 물어보죠. 전치사가 1등이라고 할 수 있고 전치사에 이어서는 형용사,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원이 비교, 여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형용사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형용사 단원뿐만 아니라 그냥 형용사라고 하는 건 영어의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다른 단어가 얽혀 있어서 뭔가 딱 대비하기는 힘든데 비교는 좀 대비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고 비교 좋아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세부 전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호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비교 단원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푸는 문제도 비교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다 솔직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법을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냐면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그럼 문풀을 하루에 꾸준히 해야 돼요.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꾸준히 해야 되고, 틀린 문제를 또다시 풀어야 돼요. 즉 회독을 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접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었던 걸 또 푸는 게 좋습니다. 보통 틀렸던 걸 또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15번 보면 The study of anatomy is so old as에서 as 원급 as 이 비교에서 원급 비교가 나왔는데 앞에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부정문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론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so가 아니라 as여야 하는 거죠. 1번에서 바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but 접속사 나오는 거에 뭐 이상 없죠. it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지칭 대상이 뭔지의 수일치인 거잖아요. 앞에 싹 다 단수명사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단수명사를 가리켰겠죠. 그것의 progress, 발전은 크게 retarded, 뒤처졌다. PP가 수동이고 그 PP, 분사를 수식하는 애는 부사여야 되죠. 그래서 부사 자리에 부사가 들어갔습니다. By ancient bans, 고대 금지에 의해서인 건데 뭔가를 금지할 때는 ban, against, 전치사 against 쓸 수 있어요. 금지를 말하는 명사나 동사에는 전치사 against를 씁니다. 그래서 against를 보고 그 부분을 복습해 놓으면 좋겠죠. dissection, 이건 명사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한정사 뒤에 전치사 앞에 명사 자리죠. 명사 자리에 명사를 썼고요.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숙대가 전치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랑 명사의 연결은 of가 기본이에요. of를 쓴 것도 맞게 썼습니다. 그 다음 16번도 되게 쉬운 문제였죠. 형용사 자리인데 부사를 내서 틀렸잖아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인데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보어 자리에 부사 안 된다라는 것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발견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걸 텐데. So many라고 해야 되죠. such many라고 하면 안 되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혹은 many가 대명사로 쓸 때도 many의 수식은 so가 해야 됩니다. So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birds. 새가 여러 개니까 특징도 여러 개. 복수명사 가능한 명사고요. 많은 새들의 특징은 비슷하다라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고 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to those. 묻지는 않았지만 비교 대상 일치는 원래 많이 출제가 되죠. reptile의 특징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irds are sometimes called feathered reptile. 새들은 가끔 feathered reptile이라고 불린다. so that으로 연결되고 있는 so that이고요. feather, 깃털에 ed, 명사에 ed 붙어 있으면 유사 분사라고 해서 무엇을 가진이라고 해석되죠. 틀린 거 없는 거죠. 17번을 좀 꽤나 틀렸던데. More than 3,000 years ago. 이렇게 앞에 명확한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는 s가 없고 근데 뒤에 명사에는 당연히 s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년이 몇 개 있다는 거야. 3,000개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복수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여기를 출제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s가 들어있다면 그건 틀린 거고요. 앞에 명확한 숫자가 있으니까. 3000년도 더 전에 North Americans began, 여러분 began이라는 동사 갑돌이와 갑순이 러브스토리 우리 3, 4월 달에 했던 거죠. 뒤에는 ing나 투부동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afting이 와도 되고 to craft가 와도 되고요. began to craft clay pots. 그리고 그것은 which is innovation, 혁신이었습니다. that 어떤 혁신이냐면 accompanied the appearance of agriculture in the area. 이렇게 나오는데 appear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에 연결된 전치사 of 쓰는 게 또 나온 거고요. appearance of에 틀린 거 없어요. 맞는 전치사 쓴 거예요.
in the area, 그 지역에 농경의 등장과 accompany, 함께 나온 거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설명하는 후치 수식하는데 eastern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eastern이라는 형용사는 전치 수식만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가 없고요.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 대륙의 동쪽, in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누가 하죠? eastern이 아니라 그냥 east가 하죠. 그쵸? east of Korea, 동쪽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건 방향 표시 우리 정관사 배울 때, 부사 배울 때인가? 정관사 배울 때 했던 건데 안 된다라고 했던 게 to east of Korea 하면 안 되죠. to the east of Korea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east of Korea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to the가 set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set로 없어야 된다라고 했고 안 되는 게 그래서 to east of Korea 안 되고 the east of Korea 안 되고 eastern of Korea 안 돼라고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eastern은 전체 수식만 가능한 형용사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18번은 이제 더비주동이 나왔죠. The more complex, 더 복잡하대요. 더비주동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치가 있는 거죠. 그쵸? 더 비교급이 앞으로 나가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더비주동이잖아요. 비교급은 뭐 아니면 뭐예요? 어디에 나올 수 있죠? 비교급이라는 건 형용사 아니면 부사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더 비가 형용사라면 이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 수식이거나 보어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보어 자리면 보어가 앞으로 나갔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요. 이 형용사가 명사 수식이면 더비 주동에서 그 더 비가 명사까지 데리고 나가고 뒤에 명사 빠진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법은 뭐 원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비 주동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더 비보다 뒤에 있다라는 건 도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비교급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요. 근데 부사는 문장 내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부사가 앞으로 가더라도 뒤에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그쵸?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필수 성분인 보어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보어면 그 보어 형용사가 앞으로 간 거라서 보어가 없는 주어 동사가 뒤에 있는 거예요. 보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를 끌고 앞으로 가요. 그럼 뒤에는 명사 없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the more complex가 보어인 거예요. 그럼 뒤에 보어 없는 주어 동사가 오면 되죠. complex 형용사니까. A phenomenon becomes. 그러니까 원래 문장. A phenomenon becomes more complex잖아요. 근데 더비 주동이 된 거죠. 이해되죠? 그럼 뒤에도 이제 더비 주동이 돼야 되는데 the better necessary에서 틀렸죠. necessary의 비교급 뭐예요? more necessary죠. 근데 better necessary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more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의 보어가 없는 거죠. it은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죠. 투부정사 하는 게 더 필요하다. 현상이 더 복잡해질수록 투부정사 하는 게 더 necessary,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is 뒤에 보어가 없는 거예요. 보어가 형용사라 문두로 가서요. break it up 이거는 이제 pick me up 물어보는 거죠. it이 break up 사이에 있어야 되죠. 대명사일 땐 반드시 사이에. break up it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 a number of 복수명사 맞는 거죠. which는 불완전자를 이끌어야 되죠. The human can visualize 목적어 없는 불완전자. 선행사 사물이니까 who 아니고 which인 거고. 나머지 다 맞는 거고 2번이 틀렸죠. 괜찮나요? 19번
얘는 이제 모든 보기가 다 전치사고 4번만 전치사가 아니라 능수동인데 능수동이 틀렸죠. 그래서 능수동 틀린 거 잘 발견했다면 나머지 전치사랑 이 way to 부정사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알아두는 장치로 활용하면 되겠죠. vulnerable, 취약하다의 전치사 to 써요. Its economy is in great straits. in straits 하면 좀 위기에 처해 있고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 위험한이란 표현도 뒤에 배울 건데 in danger 썼죠. in danger. in danger 되게 많이 본 표현이죠.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in danger. 근데 여기에 in straits 추가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dependent 항상 on 아니면 upon 쓰죠. on과 upon은 그냥 동의어예요. upon이 좀 더 격식을 차려서 쓰는 거죠. 일부 중요한 개혁들은 도입이 되었겠죠. 그쵸? 개혁이 무언가를 도입할 수도 없고 introduce는 사명식밖에 안 되잖아요. 사명식만 되는 동사 뭐 설명하다 뭐 이런 거랑 같이 배웠던 게 introduce예요. explain, introduce 이런 게 대표죠. But Ukraine has a long way to 부정사. 항상 way to 부정사. way는 앞으로 갈 길 같은 느낌이죠. 방향, 길, 방법 이럴 때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야지 ing가 나오면 안 돼요. to 부정사가 잘 나왔으니까 맞는 거고요. in straits 하면 공경에 처한. 오늘 공경에 처한이라는 뜻 많이 배우죠. in danger, 위험에 처한. at stake, 공경에 처한. 20번 보면 나머지는 많이 선택 안 했는데 이 5번 선택해서 틀린 학생들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단순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배웠냐면 비교 관용 표현에서 배웠고 카페에 아직도 올라와 있는 우리 자료실 게시판에 비교 관용 표현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as best one can 이라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as best 주어 can. 비교 관용 표현에서 배웠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나머지 찾기가 어려웠죠. on stake가 아니라 at stake라고 써요. 얘는 성대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 이 stake가 이런 장작돔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장작에 사람을 이렇게 매놓았을 때 at stake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지금 엄청 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곤경에 처한 거죠. 얘가 이제 stake입니다. 그래서 at stake라고 기억하시고 비슷한 의미로는 in danger가 있다고 했죠. 앞에 in strait도 있었고 in danger. danger랑은 in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뭐 judgments라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 형용사가 괜찮죠? non-rational instrument 마찬가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뭐 when our decisions affect our loved ones and ourselves gravely. 부사 자리인 거죠. 이만큼이 완전절이니까 부사 자리에 부사 쓴 거. 형용사 부사 물어본 거고 또 비교 관용 표현 물어본 거죠. (21번) 21번도 뭐 정답률 되게 높았는데 aim의 전치사 at 쓴다고 했죠. 비슷한 거 shoot at, fire at. 근데 fire는 at도 쓰고 on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오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fire on 때문에 aim, shoot, fire 그래서 딱 뭔가 조준해서 쏘는 때 at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Science aims at achieving a system of explanatory hypothesis. 과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 체계의 어떤 설명하는 가정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만족스러운 시스템은 must be internally, 내부적으로 consistent, 일관성이 있어야 된대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 거 맞죠? 보어 자리에 부사 플러스 형용사. 만약에 이 자리에 부사가 왔다면 아까처럼 틀렸겠죠. similarly처럼. Of course. A satisfactory explanatory system cannot contain. 맥락상으로도 cannot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고 문법상으로도 맞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일관성 있어야 돼. 내부적으로 되게 일관성 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요소는 갖고 있을 수 없어. 되게 잘 쓴 거잖아요. 일관성 있어야 돼. 일관성 없는 요소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쵸? If it did, 만약에 일관성 없게 contradictory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 그 the full set of proposition, 그 제안한 전체는
could not possibly be true. 사실일 수가 없는 거야. 얘도 맥락상 다 맞게 쓴 거죠. 그리고 possibly 이 비동사 수식할 때 앞에 부사여야 되죠. 여기에 만약에 possible 같은 게 나왔으면 또 틀렸겠죠. 부사 자리에 부사 쓴 거죠.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쓴 거고. We progress by gradually expanding hypotheses to comprehend more and more facts. fact를 수식할 때 more 가능하죠. 여러분, more는 many의 비교급도 되고 much의 비교급도 돼서 more 뒤에는 가산, 불가산 다 올 수 있죠. more and more 하면 점점 더 많은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한다. 점진적으로 이런 가설, 이론들을 확장시킴으로써 발전합니다. 더 많은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각각의 새로운 가정들 brought into the set. 뭐 그 세트 안으로 가져와진 각각의 가정들은 must be comparable. 양립 가능해야 돼요.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comparable이랑은 전치사 with 쓰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those는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hypothesis. already confirmed 라고 해야 되죠. 가정이 뭔가를 확인시키는 거 아니고 확인하는 거 아니고 가정 확인되는 거죠. 내가 도우즈를 봤을 때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명사를 반드시 넣어서 인지를 했어야 얘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명사 습관은 독해에서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거죠. 문법까지 해보고 쉬고 독해할게요. 22번 얘는 정답률이 되게 낮았더라고요. No one has ever pretended. 아무도 뭐뭐 한 척 하지 않았다. lie down, lie down. lie down의 lie는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a set of rules라고 하는 동사를 목적어를 가질 수 없겠죠. 이거 헷갈리는 동사죠. lie, lay, lain, lay, laid, laid 이거다.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lie가 왔으면 lie는 자동사밖에 없어요. 근데 a set of rules라고 하는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lie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왜 놓쳤냐? 여기까지만 봐서 그래요. 왜? 여기까지만 밑줄이 있으니까. 시야를 넓혀야 돼요. down이 있으니까 이거 자동사로 쓰였나 보다 한 거지. 그럼 뒤에 a set of rules는 뭐예요? 그쵸? 자동사 뒤에? 자동사 부사 뒤에 명사 있을 수 없잖아요. 타동사 부사 뒤에 명사 있을 수 있죠. lie down이 아니라 lay down입니다. 자, 내가 이걸 틀렸다. 그러면 lay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lay 복습은 물론 해야겠지만 lie는 자동사밖에 없다. 그래서 lay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복습해야겠지만 뭐 해야 돼요? 다른 헷갈리는 동사까지 싹 복습을 해야 돼요. 그 단원이 틀렸으면 조금 확장해서 주변부 이론까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lie, lay 말고도 우리가 헷갈리는 오형식, 자타 동사 헷갈리는 거 많잖아요. raise, rise 이런 것까지 본 김에 같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문법이 늘어요. 자, 뭐 ever pretended 틀린 거 없죠? pretended 하면은 동사의 pp형, has 뒤에 pp형 와야 하고 has, pp에서 부사의 위치는 has와 pp 사이잖아요. ever 이라는 부사의 위치가 여기인 것도 맞게 쓴 거죠. It is likely.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라서 형용사 온 거예요. likely는 형용사잖아요. 그쵸? 가져와진죠. It is likely that.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cannot be reduced 또요. 동사 앞에 cannot, 조동사 플러스 not. 틀린 거 없죠? 뭐 ability to create,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상력과 뭐 기능, 그 재능의 기능이고 그리고 cannot be reduced to a mechanical process. 기계적인 과정으로 줄어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맥락상도 cannot 이란 조동사가 의미상 알맞게 쓰였고요. 그 다음 as much the product 뒤에 as 이것도 틀린 거 없죠? as much as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부분 헷갈리는 동사 잘 체크해 두시고 뭐 문법은 좀 간단하게 보는데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23번에 1번에서 at hand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 지금 수중에 있는 뭐 이런 거죠. 손 안에 있는
지금 닥친 이런 말이고요. 아니면 내가 손 안에 있어서 뭐 편리하게 꺼냈을 수 있는 이란 말도 되고요. 수거 검색해서 잘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at 전치사 at과 함께 쓰인다 라고. 뭐 그 다음 2번도 보면 its existence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앞에서 찾아서 단수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앞에 언급된 명사가 싹 다 단수예요. 복수명사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겠죠. 그 다음 does a physician seek ing에서 틀렸죠. seek to 부정사죠. seek to 부정사.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서 필요, 노력의 seek이 당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명사 목적으로 취할 건지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할 건지 우리 이거 2월달에 한 번, 3월달에 한 번, 2번이나 외웠거든요. 퀴즐렛에도 있고. 그래서 그 seek to 부정사 기억했다면 뭐 이것도 틀리지 않았겠죠. 4번은 by 뒤에는 ing 맞죠? by ing. by describing a drug. 그리고 얘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갖고 있는 것까지. there가 가리키는 거 복수니까 복수로 받은 거고 in absence가 누구누구가 없을 때 누구누구의 부재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 전치사만 나오면 다 챙겨야 돼요. 숙대는. 그래서 뭐 얘가 너무 확실하게 틀렸죠. 문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맞춰볼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독해 지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설 강의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해 지문이 한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독해 지문 해설 강의 해볼 건데 논리, 문법 어때요? 괜찮죠? 이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서. 괜찮나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12시 5분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여러분 잘 쉬고 왔나요? 이어서 속대 지문 해설 강의 해볼게요. 독해는 어땠나요, 난이도가? 독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지문만 조금 어려웠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기 전에 문제 분석해야겠죠? 24번인 빈칸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도 빈칸인데 빈칸이면 보기까지 봤을 때 얘는 싹 다 전치사. 역시 숙대답게 독해에서도 전치사 내고 있습니다. 전치사 골라줘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톤 문제가 있어요. 그쵸? 톤 문제. 숙대나 뭐 성대 이 정도는 톤 문제를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빈칸, 톤 문제. 톤은 대입파악 쪽인 거죠. 그러니까 빈칸과 대입파악 정도네요. 풀어보겠습니다. 19살 된 디트로이트 남자가 was ordered 투부정사 하라고 명령을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To stand trial, 법정에 서라고. In the non-fatal shooting, 치명적이지 않은 슈팅, 총 쏜 죄에 대해서 서라고. 누구한테 총을 쐈냐면 shooting off,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 전체에서 off를 쓴다고 했어요. Two city police officials, 2명의 경찰관을 총으로 쐈대요. 그래서 재판에 서라고 명령을 받았대요. 근데 그 2명의 경찰관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o. 근데 관계대명사 안에 according to his lawyer, 전문가에 따르면 이라는 전명구 있고요. who 뒤에 뭘 기다려요, 우리는? 동사를 기다리죠. 근데 who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동사나 동사를 기다릴 텐데 the teen believed were 주어 동사 동사가 왔어요. 그럼 이건 동인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주동이 주어 플러스 인식 동사로 삽입이 된 거예요. 10대가 믿었기에, 10대가 믿기에, 10대가 그 당시에, 그 10대는 당연히 얘를 말하는 거고, 얘가 그 당시에 믿기에 who were burglars, 깡패인 줄 알았다. burglar 하면은 그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강도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 10대가 믿기에 강도였던, 어떤 강도냐면 trying to break into his family's home, 그의 가족의 집을 침범하려고 하는 강도인 줄 알았던 그런 경찰관을 2명 쐈다고 재판에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 첫 문장이 좀 해석하기 까다롭게 느껴졌다면 구문 노트에 추가해서 반드시 여러분 숙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게 왜 어려웠냐면 관계사 후, 관계사절이 시작되는데 나의 예상과 다르게 전명구, 주어 플러스 삽입동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괄호치고 who were burglars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됐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줄의 내용 뭐냐면 그 10대는 깡패, 강도인 줄 알고 2명 쐈는데 그 2명이 경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갔다 이겁니다. 주어가 되게 구체적인 주어고 시제가 과거 시제고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 나오는 거 봐서는 얘 스토리예요. 일단 스토리의 종류가 뭐가 있죠? 서사와 기사가 있습니다. 서사에는 경험담, 우화, 유화 같은 게 있는데 유화 아니죠? 유희의 글. 이런 걸로 보긴 힘들죠. 그럼 서사 아니면 뭐예요? 기사죠. 기사문은 어때요? 되게 딱딱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하고. 얘는 첫 줄에서 기사문인가 보다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 기사, 글의 종류가 기사문인 거 파악 잘 했을까요? 파악 잘 했나요? 왜냐면 기사문이다라는 글의 종류가 파악이 됐다면 이 글의 톤은 객관적이어야 하죠. 그게 기사문의 특징이니까. 자, 기사문은 사건 중심으로 쓰입니다. 2갈씩, 즉 사건을 첫 줄에 요약 다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문의 특징은 첫 줄 읽으면 내용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10대가 경찰관인 줄 알고 2명 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에 서게 됐다라는 내용의 구체 진술이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판사 케네스 킹이 말하기를 while he believes 판사가 믿긴 믿는데요. 얘가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똑같은 색깔로 다 칠해볼게요. 주어를 따라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그 10대입니다. 이 10대가 매우 두려웠다라는 건 인정을 한대요. When he heard knocking on the door of his family's home. 누가 문 똑똑했을 때 In the late hours on April 16th. 4월 16일 누가 똑똑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렸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건 이해를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와일절이 아니라 주절이 중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whether the teen 그 10대 애가 had a reasonable belief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대가 갖고 있는 믿음이 처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에 나왔었어요. 동의어가 만드는 재진술이에요. 10대 뭐라고 믿었죠? 그 경찰관들이 burglar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10대의 믿은 내용은 뭐예요? burglar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누가 침략하고 있구나. 우리 집 누가 침범하려고 한다. 우리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믿었는지를 빈칸에서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911에 전화해야겠다. 너무 생뚱맞죠? Break-in was underway. Break-in이 침입이고요. 침입. Underway가 occurring. 발생하고 있다예요. 침입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해야겠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왜 두려워요? 그쵸? Break-in suspects were arrested. 이미 침략한 그 범인이 체포가 됐으면 뭐가 두려워요? He shouldn't go with anyone he doesn't know. 모르는 사람과 나가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동의어가 만드는 재진술 10대가 믿은 내용은 burglar가 trying to break into his family's home. 우리 집을 침략하려고 하는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집을 침략하려는 강도가 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믿음. 마찬가지. 그가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 집을 누가 침범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판사의 입장이 이어집니다. 미시간 케이스 법을 인용하면서 판사 킹은 말했어요. A trial judge, 그 재판의 판사는 결정해야 될 거예요. whether를. 그러니까 whether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재진술 해주는 겁니다. whether plumber 같은 애죠. the teen. 이름이 플러머였죠. 플러머가 had a reasonable belief,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는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대절도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가 위험에 처했다고. 누군가가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When he allegedly fired the officers after one of them approached the home.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한 줄로 요약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기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경찰관을 쐈을 때 after one of them approached the home. 그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집에 접근을 하고 나서 뭐 그 집의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였고 그 경찰관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응대하고 있었어요. 레포트에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온 in the home 집에서 that 집에서 a break-in was occurring.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침략하고 있어요 라고 누가 112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은 그거 응대하러 갔는데 누가 우리 집에 침략하고 있다고 오해한 그 애가 경찰관을 쏜 거죠. 그 얘기라는 걸 그냥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전치사 여기 채워주면 되는데 in danger만 써요. danger는 in danger만 쓰고 fire는 at도 가능하고 on도 가능해요. fire at, fire on 이렇게 씁니다. in danger밖에 안 되거든요. danger는. 그래서 in danger는 여러분이 이 정도 수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in인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밀하게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in danger 그냥 선택하면 되고 fire는 on과 at이 가능한데 upon은 그냥 on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만 알았다면 5번으로 체크했겠죠. 근데 fire at 밖에 몰랐다. 그러면 뭐 4번이나 3번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in danger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톤 문제 풀어볼게요. 기사문의 특징은 객관적으로 팩트만 전달한다예요. 지금 읽었던 이 내용에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육하원칙에 맞춘 그런 딱딱한 기사 내용만 있지 작가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노린 거다. 잡아 쳐놔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애가 불쌍하다. 뭐 이런 자기의 판단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사문의 특징은 impartial. 객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톤 문제 뭐 설정해요? 플러스로 보고 있는지,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거 없는지부터 구분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기사문이니까 기사문의 특징은 객관적이라고 접근했다면 쉽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비거티드랑 반대죠. 비것은 편견을 가진 거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쪽이 오히려 비거티드인 거죠. impertinent는 다이어거든요. 얘 뜻 다 알아야 돼요. 무례한 이란 뜻도 있고 부적절하고 무관한 이란 뜻도 있으면서 하찮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 것도 알아두세요. 무례한일 때는 동의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턴이란 단어도 몰랐다면 복합 B건 표제어기 때문에 꼭 숙지해두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 정답률이 90%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풀었어요. 보면 얘도 치밀하게 내지 못했어요. 봤을 때 for example이 두 개 나오면 안 되죠. 두 번째 for example 앞에는 어떤 하나의 G 진술이 필요하죠. 여기 이상한데? 만 했어도 답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를 정석으로 풀자면 이 제시문을 엄청 분석하고 암기하고 최대한 예측한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제시문을 봤더니 똑같은 게 적용이 된대요. 그럼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 뭔가 열과 나열의 두 번째 이상이겠다. If you are willing to bend the rules for convenience. 네가 편리함을 위해서 규칙을 좀 구부리려고 할 때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구부린다는 건 규칙을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죠. 규칙을 좀 구부린다.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비유 표현이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One challenge of ethical leadership. 윤리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 과제는 뭐냐면 the ability to consistently adhere to the rules. 규칙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You establish for your business. 네가 너의 사업을 위해서 세운 그 규칙에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능력이 하나의 챌린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뒷받침하죠. Following your own ethical standard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렇게 네가 만든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은 service, 역할을 합니다. An inspiration to your employees. 너의 직원들한테 좀 격려,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세운 규칙을 잘 지켜야지 직원들도 잘 지킬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Indicating that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You stand by your core values. 네가 너의 핵심 가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직원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거다. 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너의 직원들이 모두를 똑같이 존중하면서 대하기를 기대하면 직원들은 너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직원들을 좀 깔보거나 좀 직원들에 대해서 뒷말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네가 평소에 규칙을 잘 지키고 평소에 직원들한테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고 했다면 네가 좀 그렇게 해도 직원들은 넘어갈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를 또 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예시 하나 들었는데 예시 또 들면 안 되죠. 그럼 예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열거나 열의 시그널을 쓰거나 아니면 G가 하나 들어갔다가 예시가 와야겠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G가 이거겠네요. 그러면 이젠 무슨 예시가 나와야 돼요? Bend the rules. 규칙을 좀 구부렸는지 좀 편법을 썼는지 그 내용이 for instance에 나오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만약에 너의 조직이 required to adhere to federal and state laws, 연방 그리고 그 주의 법을 고수하도록 요구가 된다면 너의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다. 만약에 노동 기준이나 환경 regulation이 violated, 위반되면. 그쵸? 규칙을 구부려 놓으면 직원들도 그 규칙을 잘 안 지키려고 할 거야. 적절한 예시로 연결이 되네요.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직원들도 react negatively,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다. 즉 네가 잘 지키면 직원들도 잘 지킬 거고 네가 잘 안 지키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직원들이 너 따라서 잘 안 지킬 거야. 에 대한 예시가 잘 나온 거 맞죠? 근데 이렇게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구조만 봤더라도 뭐야 G, S인데 열것도 없이 그냥 S? 여기도 G겠지. 얘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어도 잘 풀었습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이 구조 자체가 되게 허술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내진 않은 거고. 그 다음 그거의 뒷받침. 직원들이 너의 위선을 볼 거고 너의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public facade로 interpret,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직원들이 너의 위선을 볼 거래요.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네가 규칙을 구부렸더니 네가 규칙을 잘 안 지킨 거예요. 규칙 지켜야 돼 라고 해놓고 네가 규칙을 잘 안 지키면 직원들이 네거티브리하게 반응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의 위선을 볼 거야. 이거 마이너스죠. 그리고 해석할 거래요. 그러면 이 and 이하도 결국 마이너스로 읽혀야 되는 거예요. 너의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공공적인 파사드라고 해석할 거야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파사드가 뭐냐면 원래 사전적인 뜻은 건물의 정면이에요. 건물의 외관,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냥 대외용인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네가 미션 같은 거, 비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으면 직원들도 저런 건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라는 거죠. 파사드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물의 정면이지만 그냥 외관, 겉보기에만 그런 거. 그러니까 겉보기, 어떤 대외용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거칠해라고 하면 가장 적절하겠죠. 거칠해. 겉보기에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거칠해라고 해석하고 말 거다. 라고 마이너스라고 읽었어야 됐습니다. 27번 괜찮나요? 아마 정답률 90%인 거 보면 괜찮겠죠? 그 다음 28번, 29번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했더라고요. 얘는 지문 좀 구조 분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문제만 풀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28번의 정답률이 낮은 게 한번 잘 읽어볼게요. 일단 28번은 빈칸 문제고요. 우리 요즘에 빈칸 공부하고 있는데 빈칸이 이렇게 많이 출제돼서 도움이 되네요. 29번도 빈칸인데 이 빈칸은 앞에는 연결사, 뒤에는 전치사네요. 사실 얘는 어이없게 끝나죠. 내가 grapple with를 복합화입을 삐거내서 잘 알고 있었다면 with만 넣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그렇게 잘 출제한 건 아닙니다. 좀 허술하죠. 이래서 우리가 콜로케이션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 나올 때마다 복합화입을 삐거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게 with다 이렇게 줄 때마다 이걸 잘 숙지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grapple with만 알고 있었다면 grapple with밖에 안 되지. 그러면 with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연결사 부분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뭐 연결사 부분은 우리가 잘 읽어볼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을 찾아야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In higher education, 범위를 먼저 주네요. 고등교육에서 We tend to focus on the needs of the human teacher. 우리는 인간 교사의 필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인간 교사의 필요에는 뭐가 있는지 What kinds of skills the human teacher needs to have. 그쵸? 인간 선생의 필요에 대한 구체 진술 맞네요. 어떤 스킬을 인간 선생이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인간 선생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좋은 practice, 연습을 만드는지 무엇이 좋은 연습인지 인간 선생님한테 좀 이런 걸 열거나열 해놓으면서 우리는 보통 인간 선생의 필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첫 문장을 준 거예요. 그쵸?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이니까 통념으로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선생이 중심 소재인 내용을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선생의 필요에 집중할까? 왜가 궁금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and로 넘어와서 소재가 근데 바뀌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인간 선생 얘기였는데 and when we think of technology-based teaching 인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teaching,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바뀌면서 we tend to react, 우리의 tend to, 우리의 경향도 바뀌는 거죠. 인간 선생님의 필요에 되게 집중하다가 인간 선생님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교육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가 당연히 뒤에서 구체 진술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어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뭘 만나요? either 보면 나 뭐 기다리죠? or를 기다려요. 그럼 우리가 react 하는 방식이 either A or B구나. A 아니면 B로 우리가 react 하는구나를 기다리는 거죠. 항상 GS 구조가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A, B를 잘 딸 거예요. 문장이 길어서 잘 읽어야 되죠. We either preach against. preach는 뭔가 설교하는 건데 against는 반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preach against예요. against가 항상 마이너스고 반박하는 느낌이죠. 카운터잖아요. preach against technology. 그 기술에 반대해서 말한다. 그 기술에 약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주네요. 이유 나중에 읽어볼 거고 or 얼른 찾아요. or we embrace the algorithm. 그럼 the algorithm은 당연히 그냥 기술인 거죠. 혹은 그 기술을 embrace, 끌어안는데요. 포용한대요. preach against 하거나 embrace 하는 거네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냐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동시에 있는 바이너리 이중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겠죠. 네거티브는 마이너스만, 포지티브는 플러스만, 나머지는 태도랑 어울리지가 호환이 잘 안 되죠. 뒤에 S랑. calm, 평온한 태도.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담을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태도, 마이너스 플러스 담을 수 없죠. 그건 이중적인 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측하고 뒷문장을 기다리면서 읽는지 그거예요. 어떤 방식이래? 그럼 그 방식의 구체 진술이 나올 건데 either A or B네? 그럼 A, B 따서 어떤 방식인지 내가 확인하면 되겠다. 라는 자세로 글을 읽는 게 다죠. 뭐 각각의 원인이 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preach against 하면 그에 따른 인과는 다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원인도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마이너스인지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AI 교육을 본다. It might involve. 그 기술 교육이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AI의 형태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기술 기반을 둔 교육의 구체 진술이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볼 건데, 뭐라고 간주할 건데, CA as B잖아요. 뭐라고 간주하는지 볼까요? threatening, 위협이 된다고. 어디에? to the value of human contact. 인간끼리 서로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인간 선생님이랑 인간 학생들이 접촉하는 데 있어서 그 접촉의 교류의 가치에 위협이 된다고 보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러니까 원인이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preach against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혹은 우리가 그 기술을 embrace, 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포용한다의 근거도 플러스여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을 뭘로 본대요? enabling us. enabling. 우리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플러스죠. to be social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되게 사회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 플러스의 근거 플러스, 마이너스의 근거 마이너스로 준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의 경향, 처음에는 인간 교사의 필요에 집중한다. 근데 중심 소재가 옮겨가네요. 두 번째 문장에서 기술이 등장하면서요. 기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자세는 preach against 아니면 embrace네요. 그래서 binary한 attitude, binary한 way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그게 여기까지 그에 따른 구체 진술이었는데 one way or another가 나와요. one way or another는 어떻게 생각하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즉 우리가 embrace 하든 아니면 우리가 preach against 하던지 간에 when we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teach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란 범위 다시 주면서 고등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we tend to try very hard to keep the social and the technical separate from each other. 사회적인 것과 the technical, 그 기술적인 걸 되게 separate from each other, 서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경향, 현상을 다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회적인 거, 테크니컬한 거를 keep the social and the technical separate from each other,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나는 빈칸 받았고 다음 문장과의 관계 고려할 거예요. 다음 문장은 We the challenge over the next 20 or 50 years 그리고 will be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 얘가 갖고 있는 시제, 시간적인 배경은 뭐예요? 시제가 현재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되게 구분해서 되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 근데 앞으로 20년 혹은 50년은 will be to think about the point. 어떤 지점,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건데 그 포인트, 그 지점에서 인간 선생님은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기술이 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은 인간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separate는 아니죠. separate가는 되게 대조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미래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되게 융합될 거라 이거죠. 그쵸? 다음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알고리즘이 테크니컬인 건 알았는데 소셜, 사회적인 부분을 선생님, 인간 선생님과 인간 학생들과의 교류를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말한 거구나. 캐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역적, 대조를 이루고 있는 however가 맞는 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오네요. At this moment. 지금은 I do not think we have even started to grapple with that significantly. 지금은 그 미래 20년, 50년 동안 해야 되는 이 두 개를 용합하는 거 아직 우리가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우리가 안 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grapple with는 이제 해결하려고 애쓰다 정도입니다. grapple with만 알았다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뭐 깊게 판단할 필요도 없이 끝나는 거였고요. 이 빈칸은 either A or B만 발견했다면 A, B 따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이중적이네 하면 그냥 끝나는 지문이죠. 지문의 난이도는 살짝 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보기,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마지막 지문 볼게요. 마지막 지문의 지문 난이도가 이과 쪽 지문이라서 좀 되게 어려웠죠.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30번. 30번이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했는데 일단 the technique works like this. 이거는 the technique 그리고 like this.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어떤 정보가 별로 없어요. 문장 삽입할 때 그 삽입하라고 받은 제시문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힌트나 근거가 많은 거니까. 짧으면 오히려 어려워요. 그 기술이니까 앞에 일단 기술이 언급이 됐어야 됐어요. 이렇게 더 명사는 한정이 될 때만 쓸 수 있는 게 더 명사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관계사절이나 다른 한정어구가 없이 그 기술이라고 했다는 건 이미 그 기술에 대해서 너랑 내가 얘기를 나눠봐서 우리가 아는 그 기술, 즉 대명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더 명사가 그 어떤 한정어구도 없을 때 그 더 명사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걸 받아오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지칭 추론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works like this. 이걸 해석해봐요. 이렇게 작동한다. 아,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으로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뽑는 게 중요해요. 그 기술의 작동 방법, how에 대한 설명을 주겠다는 거네. How it works를 설명하겠다는 거네. 괜찮아요?
일단 제시문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에서는. 그거를 이제 숙지해두고 블랭크 하나 있고요. 동의어는 바로 풀어야 되죠? 숙대 단순 동의어니까. vicarious. 이게 뭐예요? 복합 삐건 표제예요. 대리의. 그래서 대리 끝. 대신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나투르네요. 나투르는 보기를 먼저 분석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문장 삽입도 해야 되고 빈칸도 풀어야 돼서 보기를 가지고 갈 엄두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지문도 길고 숙대는 시간도 풍부한 편이니까 얘를 읽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파리 들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풀었겠죠? 그렇게 풀었나요? 네,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정리해보면 빈칸 하나 채워야 되고 어떤 전치사나 연결사는 아닌 빈칸 채워야 되고요. 그 기술은 이렇게 작동할 거야. 어떤 기술의 작동 원리, how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 밑줄 넣어줘야 돼요. 제시문. 그리고 불일치 풀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Recently, 최근에 Computers have taken over large parts of the simulation function.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기능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부분의 많은 기능을 차지했다. 컴퓨터 아니면 시뮬레이션이 중심 소재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주어가 컴퓨터니까 컴퓨터 잡아볼게요. 컴퓨터 중심 소재. 중심 내용은 뭐예요? 시뮬레이션 기능의 많은 부분 차지했다가 일단 첫 줄이에요. 그리고 not only in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바로 설명해주는 거네요. 구체진술. 바로 따라붙은 거죠. 군사 전략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요. 어떤 모든 분야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모든 분야. 다시 동격. 분야인데 어떤 분야냐면 경제, 이컬러지, 소셜러지 아니면 any others.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그냥 large parts에 대해서 전면구 붙여놓고 끝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이체적 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첫 줄 딱 잡았을 때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기능에서 많은 부분. 컴퓨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네.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첫 줄을 잡고 나서 우리는 무슨 내용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기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 이거에 대해서는 왜가 궁금해요? 어떻게가 궁금해요? 뭐 물론 왜도 있겠지만 뭔가 컴퓨터 이런 이과적이고 어떤 원리가 있는 거에는 그 원리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how에 대한 정보가 이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A 문장을 보세요. 세계의 어떤 면에 대한 모델이 컴퓨터 안에 셋업 딱 설정이 되는 거야. 펼쳐지는 거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컴퓨터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기능을 하는지. 컴퓨터 앞에 모델이 딱 셋업 되는 거야. 모델이 설치가 되는 거야. 모델이 그 안에 딱 이제 펼쳐지는 거야.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A예요. 컴퓨터 앞에 어떤 사회의 모델이 딱 들어가는 거라고요. This does not mean that.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if you unscrew the lead는 이제 이렇게 돌려놓은 거, 못 같은 거 풀었을 때, 못을 unscrew를 했을 때, 그러니까 컴퓨터를 분해했을 때 you would see a little miniature dummy inside with the same shapes as the object simulated.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오브젝트들의 똑같은 모양이 그러니까 미니어처로 들어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컴퓨터 앞에 우리 세계의 모델이 쏙 들어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분해해봤더니 막 미니어처로 우리 세상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린 낫을 받으면 뭘 기다려요? 아니라 뭐냐면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뭐냐면이 B에서 시작이 됩니다. 체스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In the chess playing computer,
체스를 두는 컴퓨터 안에 There is no mental picture inside the memory banks recognizable as a chessboard with knights and pawns sitting on it. 체스판 안에 체스를 두는 컴퓨터 안에 체스판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세계에 대한 어떤 면에 대해서 모델이 안에 있다고 해서 풀었더니 그 세계에 대한 미니어처 있는 거 아니야 랑 같은 말이잖아요. 체스를 두는 컴퓨터 안에 mental picture, 정신적인 그림 있는 거 아니야. Inside the memory banks, 메모리 뱅크 안쪽에 recognizable as a chessboard, 체스판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림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럼 체스판 뭐예요? With knights and pawns sitting on it. 나이트는 그러니까 체스 말들이 앉아있는 그런 체스판 같은 그림이 들어있는 건 아니야. 그 아니라 뭐냐면 the chessboard, 그 체스판이랑 its current position, 그 체스판의 현재 상태는 현재 어떤 말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건 would be represented, 표현되는 거예요. by the list of electronically coded numbers, 전기로 코딩된 숫자들의 리스트로 표현이 되는 거지. 체스판이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체스판에 비유를 해놨는데 여기선 다시 지도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개념이니까 계속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To us, a map is a miniature scale model of the world. 우리한테 지도가 미니어처 규모의 전 세계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에 딱 전 세계가 모델처럼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compressed into two dimensions. 2차원으로 압축된 게 이제 지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In a computer, 컴퓨터 안에는 a map might alternatively be represented as a towns of other spots. 이렇게 지도가 대안적으로, 지도가 대신해서 represented,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as a list of towns. 타운들의 리스트로요. 아까도 리스트라고 했는데 그쵸? 똑같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들이 각각의 with two numbers, 두 개의 숫자를 갖고서 쫙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가 아니라. 숫자의 리스트, 똑같이 설명을 한 거죠. 그 두 개의 숫자들은 뭐냐? latitude랑 longitude. 그러니까 위도, 경도, 그러니까 몇에서 몇이다로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는 거죠. 지도는 2차원으로 쫙 펼쳐진 건데.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리스트된 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컴퓨터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다행이고 착하게도 But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대요. it은 가주어고 how가 이끄는 의문사절이 진주어잖아요. How the computer actually holds the model of the world in its head. 컴퓨터가 컴퓨터 머리 안에 전 세계의 모델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 맞았네요. how라고 설명 다 해놓고 근데 그 how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뭐야 열심히 읽었더니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단락 바뀌어요. 왜냐면 how가 중요한 거 아니래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되죠. 뭐가 중요한데?를 주기 전에 if절을 주네요. provided that. 만약에 컴퓨터가 it holds it in a form in which it can operate on it. 컴퓨터가 그냥 작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기만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컴퓨터가 operate on it, 거기 위해서 이제 operate, 작동할 수도 있고 manipulate, 조작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서 실험할 수도 있고 and report back to the human operators, 인간 조작자한테 다시 report back, 보고해 줄 수도 있다면 in terms which they can understand,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컴퓨터가 다시 인간한테 뭐 어떻게든 지가 복작복작 거려서 이거예요 라고 인간한테 다시 보고만 할 수 있으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해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의 2차 정보, 조건절이니까. 그리고 나의 자세는 뭐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Through the technique of simulation, 그 시뮬레이션의 기술을 통해서 방법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거랄까?
하고 봤더니 model battles, 모델 전쟁. 그러니까 계속 모델이라는 건 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모델 전쟁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OR 똑같은 구조는 뭐예요? 모델 에어라이너가 fly 할 수도 있고 crash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이거 전부 다?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모델 전쟁 해봐 라고 하니까 그 모델 전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모델 비행기 띄워봐 하니까 그 비행기가 뜰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Economic policies lead to prosperity or to ruin. 경제정책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번영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 쪽이겠죠.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the whole process goes on inside the computer. 모든 과정은 컴퓨터 내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In tiny fraction of the time. 그 시간의 tiny fraction, 작은 부분에서요. It would take in real life.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걸리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실제로 전쟁하면 막 100년 전쟁 이런 말이 있듯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컴퓨터로 하면 실제로 그렇게 걸리는 것보다 훨씬 fraction, 짧은 시간 안에 모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f course가 나오네요, 여러분. of course 하면 나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마음의 준비를 하죠? 양보로 미를 준비를 하죠. 양보했다가 but이나 however 같은 걸로 주절로 돌아오면 그 주절이 나한테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죠. of course에 살짝 밀 준비해요. 양보겠는데? There are good models of the world. 전 세계에 되게 좋은 모델이 있고요. 나쁜 모델도 있고요. 전 세계엔 좋은 모델도 있고 나쁜 모델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좋은 모델들도 그냥 approximation, 대략적인 것밖에 안 돼. No amount of simulation. 얼마나 시뮬레이션의 양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can predict exactly.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어. 그 어떤 양의 시뮬레이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어. What will happen in reality?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 하지만 기다리던 벗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좋은 시뮬레이션은 훨씬 좋지. 인형 모습이 엄청나게 preferable, 선호되는 거지. to, preferable a, preferable to 하면은 to 이하보다예요. 뭐보다? 아니 blind, 눈 안 보이는 채로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겪는 것보단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훨씬 좋지 라는 말을 벗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양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절이 중요해? 시뮬레이션 해봤자 정확하지 않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요지인 거예요? 그쵸?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된다가 요지인 거죠. 여기서 작가의 생각이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원리 설명인 거고, 여기서 근데 시뮬레이션이 정확하진 않아도 되게 preferable,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 대한 작가의 생각 플러스인 거죠. 좋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 줄 에디션이에요. Simulation은 could be called vicarious trial and error. 그 대신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행착오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어는 안타깝게도 미리 선점당했습니다. 옛날에. Red psychologist, G 심리학자들한테 그 용어는 뺏겼지만 어쨌든 뭐라고 말할 수 있다? Vicarious trial and error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고 마무리. 그 기술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how에 대한 설명 시작인 A 지점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블랭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요? 모델 전쟁이었던 것처럼 모델이 들어가면 돼요. 모델, 가상의, 그래서 simulated가 들어가면 되고요. 나투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draw analogy, 비유할 수 있습니다.
between map and simulation. 시뮬레이션과 맵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본문에 지도에 비유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죠. 맞는 얘기고요.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instrumental 도움이 되다요. 여기선 맞죠?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했으니까 첫 줄의 paraphrase 맞는 얘기고요. The positions knights and pawns occupy. 이거는 체스판의 말들인데 체스판의 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transformed, 바뀝니다. into electronic codes in the chess playing computer. 체스 두는 컴퓨터의 전기 코드로 바뀌어요. 이거 맞는 진술이거든요. 우린 다 읽었으니까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current position이 will be represented by the list of electronically coded numbers라고 해서 paraphrase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이거 그냥 체스에 비유한 거네 라고 넘어갔다면 얘는 너무 이파리라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류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판단을 했고 만약에 판단이 안 되면 체스 부분에서 내가 이거 찾아보면 되겠다 라고 그냥 위치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A great amount of simulation.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 enhances, 강화해줍니다. 예측하는 힘을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면 실생활에서 예측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거 요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4번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를 보고 선택을 한 거냐면 이거예요. No amount of simulation. 시뮬레이션의 양을 얼마나 해도 현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시뮬레이션 아무리 해도 예측 안 되네? 라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선택했을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 predictive power를 enhance 하는 건 맞아요. 즉 exactly predict 할 수만 없는 거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양보예요. 양보는 뭐까지 봐야 돼요? 우리 일치 불일치의 보기 판단할 때 바로 이어지는 역적 but 있으면 but 이하까지 반드시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번에 보면 Simulation enables full reproduction of reality.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full을 봤을 때 full은 100%죠. 그래서 full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완전하게 재생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가 exactly what will happen. 이렇게 할 수는 no,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 5번이에요. 극단적인 표현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4번보다 5번 틀렸다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어야 됩니다. 그쵸? 극단적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뮬레이션 하면 어느 정도 예측하는 힘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완벽할 수는 없다고 했죠. full production 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진술에서 5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 극단적 진술, 극단적 표현 처리하는 거 자꾸 놓치면 안 돼요. full은 100%란 뜻이니까 극단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락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여러분이 이 지문 읽었을 때 지문의 주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한번 생각해봐요. 뭐죠? 첫 단락에서는 컴퓨터인 것 같았어요. 컴퓨터가 뭐 할 수 있대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대요. 컴퓨터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 건지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but 이하에서 원리 같은 거 중요한 거 아니래요. 그리고 but 이하에서 키워드가 뭐가 돼요? 키워드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지문의 키워드가 뭔가요? 예진, 다연 듣고 있나요? 시뮬레이션이죠, 그쵸? 키워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 블랭크 잘. 그럼 뭐 찍어요? 주제부터 의심하세요. 시뮬레이션. 심지어 밑줄 추론 중에서 동의어도 모르겠어. 그럼 뭐부터 의심해요? 시뮬레이션과 가장 가까운 거 찍어봐요. indirect예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문제인데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늘 찍더라도 주제 기준을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해 괜찮나요? 내가 얼마나 예측해가면서 다음 내용 뭐가 나오겠다 마음에 준비하면서 담아가며 읽고 있는지. 이과 지문이라고 괜히 겁먹지 말고 다 이제 풀만 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은 2개, 3개, 학사 기준으로 3, 4개인 거고 일반은 1, 2개 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숙제예요. 난이도가 이번엔 좀 쉬웠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까지 너무 고생했어요. 요거 참고해서 리뷰 다 맞춰서 리뷰하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수요일 전에는 완성해야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2019년 문제 풀어보겠죠. 그리고 다음 주 것까지 해서 우리가 또 전화 상담 진행할 겁니다. 고생했어요. 수업은 마칠게요.